여러모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만 18세의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국제 콩쿠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온 이문찬인데요. 이문찬 때문에 전 세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자 지휘자인 마린 알솝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1위 금메달리스트는 윤찬 림.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시상식이 열린 미국 포트워스 베이스 퍼포먼스 홀에서 기립박수가 힘차게 흘러나옵니다. 만 18세의 피아니스트 이문찬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것이죠. 4년 주기로 열리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인 그는 이번 대회에서 수많은 기록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번 콩쿠르에서 시작부터 압도적인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6명이 오른 결선 무대에서 그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곡했는데 이 무대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약 170여 개 국가에서 900만여 명이 시청했는데요. 이문찬의 준결선 독주회와 결선 협연 영상은 이번 콩쿠르 유튜브 계정의 연주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웹캐스트를 통해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참여한 인기 투표 결과에 따른 청중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주는 비벌리 테일러 스미스 어워드까지 받아 3관왕에 올랐죠. 유튜브 댓글과 채팅창에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연주,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 이런 연주를 듣게 되다니 영광이다와 같은 음악 애호가들의 반응이 쏟아졌고 현장에서도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주가 끝난 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이자 결선 무대에서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끈 지휘자 마린 알솝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66세의 거장이 이문찬을 안아주며 눈물을 훔쳤기 때문이죠. 이문찬의 엄청난 재능을 목격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모든 결선 진출자가 뛰어난 음악성과 예술성을 보여줬지만 그중 단연 이문찬이 눈에 띄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어 지난 3주 동안의 경연, 특히 그의 화려한 라흐마니노프 3번 연주에서는 18세의 나이에도 이미 탁월한 깊이와 눈부신 테크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1개국에서 총 388명의 피아니스트가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는 2009년 중국 장하오첸 19세와 1969년 크리스티나 오르티즈 19세였죠. 그런데 18세의 이문찬이 올해 우승해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로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선우 예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인데요. 특히 이 대회가 미국의 영웅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기리는 대회인데다 북미의 대표 피아노 콩쿠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문찬은 콩쿠르 1위 부상으로 상금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과 함께 음반 녹음 및 3년간의 세계 전역의 월드 투어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이로써 한국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한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젊은 천재의 발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전 산에 들어가 피아노만 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겠지만요. 사실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없고 내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제 실력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기 위해 콩쿠르에 나온 것뿐입니다. 콩쿠르 우승과 상관없이 아직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는 입이 떡 벌어지는 솔직하고 천재다운 답변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해외에서 유학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놀라운데요. 한국에 위대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경험을 쌓기 위해 해외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 스승님과 먼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스승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했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음악 스승을 존경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문찬이 언급한 스승은 바로 한예종의 손민수 교수입니다. 손 교수는 이문찬이 12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도해오고 있는 분인데요. 실제로 이문찬은 7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순수 국내파죠. 그는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했습니다.
또한 11살에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콘서트로 데뷔했으며 15살에 국내 유일의 국제 콩쿠르인 윤희상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괴물 같은 신인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송 교수는 임윤찬의 곁에서 그가 지닌 감성과 실력이 음악으로 완성되도록 도왔습니다. 임윤찬은 어릴 적부터 기교가 워낙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본능적인 연주가 너의 큰 장점인데 잘못하면 서커스처럼 보일 수 있으니 늘 주의해라. 실험적인 건 좋은데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와 같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연주자의 감성이 활짝 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연습곡 3번 풍경을 연주할 땐 할아버지가 혼자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옛날을 회상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감정일지 생각하며 연주해라라고 조언하는 식이었죠. 송 교수는 임윤찬을 두고 연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는 평을 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의 임윤찬은 말도 없고 감정 표현도 드문 편이라고 하는데요. 무대에서 연주할 때 보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변신하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라고 덧붙였는데요. 잠시 그의 연주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악기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해외 유학이 필수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열린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 또한 순수 국내파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한국인 음악가들이 해외 유학 없이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콩쿠르에서 상을 싹쓸이하고 있죠. 과거의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며 거만하게 굴었던 유럽 음악계조차 한국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활약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한예종이 있었습니다. 매년 음악 100명, 무용 34명, 전통예술 33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167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정원 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별도로 진행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의 교수진에게 1:1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이고 교육비가 무료라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렇게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예종에 진학하게 됩니다. 교수진과 커리큘럼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굳이 비싼 돈 들여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가에게는 좋은 악기가 필수인데요. 악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는 국내 음악재단과 연계해 악기를 대여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유난히 두각을 나타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